안녕하세요, 엘빠입니다. 우리는 지난 영상들을 통해 물생활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지, 물잡이 하는 방법, 환수 방법과 물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관상새우의 암수를 구별하는 방법까지 마스터했습니다. 이제 기초적인 이론과 시스템 세팅은 모두 끝났습니다. 아직 정확히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의 영상들을 순서대로 한 번씩 더 보시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요. 국영수 사과, 그리고 새우는 뭐다? 암기다. 이제 기초적인 이론과 시스템 세팅은 모두 끝났으니 여러분들의 수조를 채울 진짜 주인공을 선택할 차례인데요. 오늘은 새우를 처음 키우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받았었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커뮤니티나 카페를 통해서 질문을 하는 그 질문인데요. 바로 생이새우가 뭐예요? 비시림프는 뭐예요? 비시림프랑 다른 건가요? 슬라웨시 새우, 이건 뭐예요? 어떻게 키워요? 라는 질문입니다. 물생활을 오래 한 분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새우를 접하는 분들은 의외로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새우가 이뻐서 키워보려고 하는데 인터넷을 보니 체리새우도 있고 블루벨벳도 있고 보아도 있고 레드비도 있고 다양한 새우들의 종류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른 채 쇼핑몰이나 개인 분양을 통해 구매를 하고서는 새우가 다 죽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새우들의 종류와 특징과 사육 환경 및 생태학적 이해 없이 그저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무턱대고 어항에 넣으면 수질 환경이 맞지 않아서 순식간에 새우가 사라지는 마술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악, 악. 그래서 오늘은 새우의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이번 영상은 총 2편으로 나누어서 관상새우의 종류와 사육 환경을 완벽하게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에는 많은 입문자와 브리더들이 에이, 그 새우는 대충 키워도 잘 자라잖아 라며 쉽게 진입했다가 의외로 망하는 생이새우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생이새우가 정확히 무엇인지, 왜 새우 입문자들이 가장 먼저 생이새우를 키우는지, 그리고 생이새우를 잘 키우려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사육 데이터까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 생이새우란 무엇인가? 학명부터 짚고 가자. 가장 먼저 생이새우의 정체성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새우들은 종류마다 학명이 있는데요. 생이새우의 학명은 네오카리디나 다비드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생이새우는 하나의 품종 이름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생이새우라는 새우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생이새우 계열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뒷부분에서 다루겠지만 대표적으로 체리새우, 블러드메리, 블루벨벳, 골든백, 오렌지릴리, 레드릴리 등등 이런 새우들이 모두 생이새우 계열입니다. 색상은 다르지만 같은 뿌리에서 나온 형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강아지를 생각해 볼까요? 푸들도 있고 말티즈도 있고 골든 리트리버도 있습니다. 생김새는 조금씩 다 다르지만 모두 강아지잖아요. 생이새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색은 다르지만 기본적인 특성과 사육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원래 야생 상태의 생이새우는 지금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갈색이나 투명한 색에 가까웠습니다. 생이새우들의 고향은 아주 먼 열대우림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논이나 동네 저수지나 시냇가나 웅덩이 같은 곳에 서식하는 생이새우가 이들의 직계 조상입니다. 그런데 대만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의 전문 브리더들이 이 평범한 야생 생이새우들, 대부분 투명하거나 갈색이었던 새우들을 대량으로 번식시키던 중 아주 우연한 확률로 몸에 붉은 빛이 강하게 발견되는 돌연변이 새우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 돌연변이 개체들을 오랜 시간 동안 색이 진한 개체끼리 교배하고 또 교배하는 선별 작업을 거친 끝에 탄생한 최초의 개량 품종이 우리가 잘 아는 체리새우입니다. 그리고 이 체리새우를 베이스로 삼아서 노란색 라인을 고정한 것이 노랭이 새우, 파란색 색소를 고정해낸 것이 블루벨벳이 된 겁니다. 즉, 어항 안에서 빨갛고 파랗게 이쁜 개체들이지만 유전학적 뿌리는 우리 주변의 야생 생이새우와 완벽하게 동일한 하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체리새우를 보고 원래 자연에 저렇게 빨간 새우가 많았던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 만든 작품이라고 봐야겠죠. 이런 걸 바로 브리딩이라고 하죠. 이걸 하는 사람을 브리더라고 부르고요. 근데 요즘은 강아지나 송아지나 다 브리더라고 부르. 2. 왜 생이새우로 시작해야 하는가? 초보 입문의 이유. 왜 초보분들에게 생이새우를 추천하는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알고 나면 생이새우에 더 애정이 생기실 겁니다. 이유 1. 빠밤. 수질 적응력이 최강이다. 생이새우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수질 적응력입니다. pH 6.5에서 7.5 정도라면
어지간해서는 잘 삽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요. 수돗물에 염소를 제거해서 사용해도 되고 정수기물을 사용해도 되고 심지어 물잡이가 완벽하지 않아도 비시림프에 비하면 훨씬 너그럽게 버텨줍니다. 물론 수질 관리를 잘 해줄수록 더 건강하고 번식도 빠르고 잘하지만 조금만 실수해도 폐사로 이어지는 비시림프에 비하면 정말 적응력이 최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새우 자체가 수질 변화에 민감하죠. 그러나 그 중에서 제일 강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도가 조금 변해도 버티고 수질이 조금 흔들려도 버티고 먹이를 길게 먹지 못해도 버팁니다. 물론 어느 분들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생이새우는 그냥 막 키워도 돼. 그런데 저는 이 말은 절반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죽지 않는 것과 잘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슈가 되는 무한수 무역어 어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한수 무역어 어항에서도 죽지 않은 수는 있지만 죽지 않았다고 잘 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죽지 않는 것과 잘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예를 들어 사람도 마찬가지죠. 라면만 먹고 살아도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 수는 없겠죠. 생이새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키워서 어찌어찌 해도 살아남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데미지가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유 2. 빠밤. 번식력이 어마어마하다. 생이새우의 번식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어항 환경이 맞아떨어지는 순간 암컷이 포란을 하고 방란을 하고 그 치비들이 또 성체가 되어서 알을 낳는 사이클이 굉장히 빠릅니다. 비슈림프와 비교하면 체감상 1.5에서 2배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10마리로 시작을 해도 6개월만 지나면 100마리를 만들 수 있는 새우가 생이새우입니다. 놀라운 번식력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유 3. 빠밤. 가성비가 최고다. 세 번째 이유가 제일 강력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생이새우는 가성비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많죠. 가격이 싸다는 건데요. 생이새우는 종류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마리당 1,000원 정도면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이새우 구매는 러브시림프에서 하세. 비시림프는 한 마리에 몇만 원부터 몇십만 원 혹은 100만 원 단위도 올라가잖아요. 많이 비싸죠. 그러니 처음에는 조금 실수해서 잃어도 금전적인 타격이 적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새우가 생이새우입니다. 생이새우는 가격이 저렴한데, 아니 싼데. 싼 이유가 뭘까요? 생이새우가 싼 이유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비슈림프나 슬라웨시 새우에 비하면 정말 강한 게 맞으니까요. 강하니까 번식도 잘 되고 번식도 더 빠르고 그러니 누구나 쉽게 번식할 수 있으면 많아지는 거니까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가는 게 당연한 시장 논리죠. 지금 생각하니 제가 운영하는 러브슈림프 쇼핑몰에서 생이새우도 판매를 하는데 엘바의 물수다를 보고 사람들이 새우를 잘 키우고 번식을 잘하면 새우를 살 필요가 없을 거고 그러면 내 쇼핑몰 새우도 안 팔릴 거고 그럼 난 치킨 못 먹는 거고 그럴 거면 난 유튜브로 정보를 안 들이려야겠. 엘바는 여러분이 물생활의 고수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어항마다 폭번항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박수 3번 드릴게요. 짝짝짝. 이유 4. 빠밤. 어항 청소부 역할도 한다. 이끼 제거반. 생이새우는 어항 바닥의 찌꺼기, 남은 사료 등을 처리해주는 역할도 하고 어항의 이끼를 제거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상어 어항에 함께 넣어주고 청소부로 활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요. 물론 큰 물고기가 있으면 잡아먹힐 수 있으니 조합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하겠죠. 3. 생이새우의 종류. 이 많은 색들이 다 같은 종이라고? 자, 이제 드디어 생이새우의 종류 소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이새우의 대부분은 네오카리디나 다비디, 한 종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품종들입니다. 색상과 패턴에 따라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체리새우, 생이새우의 아이콘. 체리새우는 가장 대표적인 생이새우입니다. 붉은색이 특징이고 해외에서는 RCS라고 불립니다. 처음 생이새우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체리새우로 시작을 하죠. 체리새우는 발색의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뉩니다. 체리보다는 사쿠라, 사쿠라보다는 파이어레드 이런 식으로 발색이 진할수록 등급이 높고 가격도 비쌉니다. 체리새우 구매도 러브슈림프에서. 블루벨벳, 파란 보석. 체리새우가 빨간색이라면 블루벨벳은 이름 그대로 파란색입니다. 진한 블루 컬러가 어항 안에서 정말 고급스럽게 빛나는 새우입니다. 블루벨벳도 발색 등급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는 곳도 있지만 보통 생이새우들은 강선별을 하지 않으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블루벨벳 구매도 러브슈림프. 노랭이, 골든백, 어항의 햇살. 노란색 계열의 생이새우입니다. 노랭이와 골든백의 차이는 노랭이는 등줄이 없고요. 골든백은 등줄이 있습니다. 골든백은 등 부분에 멋진 라인이 들어가 있는데요.
골든백도 등줄이 없는 녀석들이 있지만 노랭이보다 갑이 두껍기 때문에 구별이 가능하고 모여있는 골든백들을 보면 어항의 햇살을 보는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죠. 골든백 구매도 다같이 소리질러 러브시림프. 이제 안 할게요. 3번 반복했으니 학습되셨으리라 믿습니다. 흐흐, 이것이 바로 쇠뇌. 악. 스노우볼, 투명한 매력. 스노우볼은 하얀색 투명한 새우입니다. 스노우볼은 하얀색이기 때문에 포란을 하면 알도 잘 보이고 알의 눈까지도 잘 보이는 매력적인 새우입니다. 난황을 보면 사료의 색으로 난황의 색도 변한 걸 볼 수 있죠. 투명함의 매력, 스노우볼입니다. 오렌지 릴리, 레드 릴리, 눈에 띄는 고급스러움. 오렌지 릴리와 레드 릴리는 대만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고요. 몸통 가운데가 투명하게 비어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몸통 가운데가 비어있는 새우들을 릴리 쉬림프, 릴리라고 부릅니다. 오렌지 릴리나 레드 릴리를 보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릴게요. 생이새우들은 다 같은 네오카리디나 다비디 기반이기 때문에 서로 같은 어항에서 키우면 교배가 되어서 색이 섞여버립니다. 그러면 2세대, 3세대로 갈수록 발색이 흐려지게 되죠. 비쉬림프와 한 어항에서 같이 키우면 품종이 다른 새우이기 때문에 교배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생이새우든 비쉬림프든 어항을 분리해서 키우시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4. 생이새우의 사육 환경. 이제 본격적으로 생이새우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여러 수치들이 나오긴 하지만 겁먹지 마세요. 쉽게 측정기로 확인하고 조절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1. 온도는 22에서 25도. 생이새우에게 가장 적합한 수온은 22에서 25도입니다. 사실 이건 비쉬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온도에서 새우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번식도 잘합니다. 여름엔 에어컨으로, 겨울엔 히터로 어떻게 해서든 이 온도를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이 pH는 6.5에서 8. 생이새우는 pH 6.5에서 8 사이의 환경에서 잘 삽니다. pH를 중성, 7.0 근처를 유지해 주시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그래서 바닥재로 흑사를 사용하시거나 소위를 사용하시려면 흡착계 소위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TDS는 80에서 120. TDS는 앞선 영상들에서 설명드렸듯이 물속에 녹아있는 물질의 총 농도입니다. 80에서 120 정도를 맞춰주시면 되고 사실 더 높아도 상관없습니다. 아로물을 쓰지 않고 수돗물이나 중공사막물을 사용하실 거면 미네랄을 넣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아로물을 사용하신다면 미네업을 통해서 어항에 미네랄을 보충하면 되겠죠? 5. 생이새우 키울 때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마지막으로 생이새우를 키울 때 많이 하는 실수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다른 색 품종을 같은 어항에 넣지 마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오카리디나 다비디 기반의 품종들은 서로 교배가 됩니다. 교잡이 되는 거죠. 색을 유지하고 싶으시면 품종별로 어항을 분리하세요. 2. 급격한 수질 변화를 피하세요. 생이새우가 수질 적응력이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게 급격한 변화에 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환수할 때는 한 번에 10에서 20% 정도 천천히 온도를 맞춰서 넣어주세요. 갑자기 차가운 물이 대량으로 들어가거나 pH가 많이 차이나는 물을 넣으면 쇼크로 폐사할 수도 있습니다. 3. 구리가 든 약품을 절대 쓰지 마세요. 구리는 새우에게 치명적입니다. 구리 성분이 들어간 물고기 약, 살조제 등을 새우 어항에 쓰면 새우는 다 죽습니다. 큰 데미지를 입습니다. 약품은 가급적 쓰지 마시고 약품을 쓰기 전에 반드시 성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엘바가 온갖 약품들 다 써봤고 죽여봐서 드리는 말씀이니 꼭 명심하시고 모르면 엘바에게 물어보고 쓰세요. 4. 수온 관리는 필수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름철 고온은 새우들에게 가장 큰 적입니다. 27도 이상 넘어가면 곧 죽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우나는 우리만 하자고요. 오늘은 생이새우에 관한 정보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생이새우가 왜 입문새우의 왕이라 불리는지 이해가 되시지요? 다음 2편에서는 생이새우보다 조금 더 까다롭지만 그만큼 더 화려하고 매력적인 비쉬림프와 슬라웨시 새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엘바의 물수다 주인장 엘바였습니다.